여러분들 책 67페이지 보세요. 거기 2번, 3번을 좀 풀어볼 건데 방금 배운 걸 갖고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y는 12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8이다. 그때 이거의 도함수를 구하라. 이거 이서연 여기 봐. 핸드폰 앞으로 내. 네 빨리. 네 지금 갖다 내. 빨리. 애들 수업 다 못하고. 이거 원리를 몰라도 계산 자체는 엄청 심플한 계산이니까 서연아 앞에 거 몰라도 이거는 할 수 있어. 심플한 계산이야. 2 내려오죠? 그럼 10이랑 곱해져서 얼마 돼? 24 돼요. 그리고 x제곱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x로 바뀌어야 돼요. 차수가 하나 내려가니까. 얘는 차수 하나 내려가면 x가 1차가 빵차가 되니까 0제곱은 무조건 1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마이너스 16. 상수항은 내려갈 차수가 없어. 0이죠. 이게 끝입니다. 비슷하게 두 번째 것만 해볼게요. 세 번째 거 해볼까? 세 번째 거. y는 이렇게 분수가 있는 것도 있어요. 분수 있어도 별반 차이는 없다. 얘를 도함수를 구할 거다. 이 함수 전체의 미분값의 특징을 파악하는 거죠. 3 내려올 겁니다. 그럼 3분의 1이랑 곱해져서 어떻게 돼요? 1이 되겠지. 그래서 그냥 x 제곱만 남아요. 2가 내려올 거예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x 하나만 남았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 요거 0. 이게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이걸 미분친 거라고 부른다고. 미분 쳐라 하면 이거라고. 혹시 어디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해볼게. 여기 3분의 1이 있잖아. 거기에 3x 제곱 될 거 아니야. 얘랑 얘랑 곱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네. 요거요? 네. 상수는 아까 얘기했죠? 그때 잤나보네요. 미분 치면 0입니다. 상수는 미분 치면 0이에요. 그게 없어요. 안 보여요. 여기 8도 안 보이잖아요. 이거 이해되세요? 요거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되고, 세 번째 문제는 곱의 미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y는 2x 플러스 1 곱하기 3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함수식의 곱셈으로 되어 있죠? 얘를 미분쳐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앞에 식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곱해준다. 그러니까 앞에 식 미분부터 하면 얼마예요? 요거 2점. 이해됩니까? 그래서 2에다가 3x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연결은 플러스로 하고 뒤에 거 미분하면 3이죠? 그쵸? 3에 2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다. 이거 정리하면 미분 친 거다. 6x 제곱이고 여기 6x 제곱이니까 12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전개해서 미분처럼 보면 되잖아. 전개하면 어떻게 돼? 6x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거 미분치면 요거예요. 똑같죠? 곱의 미분으로 하나, 그냥 미분으로 하나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해됩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요런 놈 y는 요렇게 생긴 놈 요거 미분쳐라. 얘는 곱셈으로 연결도 돼 있고 요 자체가 뭐예요? 합성함수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도 미분쳐야 되는 그런 놈이에요. 두 가지가 짬뽕돼 있어요. 곱의 미분도 있고 합성함수 미분도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y 프라임 하면은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할 때 조심해야 되죠.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2에
3x 마이너스 1의 1제곱이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요 안에 있는 놈도 미분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놈 미분하면 3. 이해됩니까? 거기에 x 플러스 1을 곱해야 돼요. 요게 미분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거 조심해야 된다. 합성함수 미분. 요 합성함수 미분이 숨어져 있다. 정리를 하고 싶으면 3x 마이너스 1로 묶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여기도 3x 마이너스 1, 3x 마이너스 1. 은선이 이해 잘 안 돼? 그때 또 3개짜리도 있죠? 이런 것도 있어요. 요 3개짜리 미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순차적으로 하나씩 미분하면 됩니다. 하나씩. 얘 미분하면 맨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그대로 곱합니다. 더하기 중간 거 미분해야겠죠? 얘도 1이에요. 더하기 맨 마지막 것도 1입니다. 요렇게 한 게 미분한 거예요. 요거 정리하고 싶으면 정리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요거 곱의 미분의 특징이다. 그래서 곱의 미분은 한 3개 정도가 특징적으로 나와 있어요. 요거 특히 조심하고.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속미분이라고 불러요. 안에 있는 놈을 한 번 더 미분해야 된다고 해서 속미분이라고 불러요. 합성함수 미분은. 그렇게도 부릅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그걸 대해서 문제를 빠르게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1번이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네. 2번부터는 쉬운 건데. 뭐 어쩔 수 없죠. 1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서, 그러니까 미분 된다는 얘기예요. 함수의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f'1이 마이너스 2로 계산되어야만 한다. 그랬을 때 나한테 원하는 건 f'x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건 뭘 뜻하는 거냐? f'x의 정의를 너는 쓸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f'x의 정의. 요거죠? A 자리에 x 들어간 게 f'x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때 얘를 여기를 이 두 숫자에 더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요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가 y 자리니까 이렇게 바뀔 거고요. 이거 이해됩니까? y 자리에 h 들어간 거예요. 마이너스 fx.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fx는 사라질 거고, 그 다음 요렇게만 남았는데 여기랑 여기랑은 미리 계산할 수 있죠. h끼리 약분이 나타나니까 얘는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뭐가 남냐면 요놈만 남은 식이 돼요. 이거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돼요? 나는 마이너스 4x라는 것을 구했는데 요 놈을 아직 못 구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인지. 요 놈을 찾으라고 힌트를 준 게 얘예요. 요 값을 얘를 이용해서 찾으라 이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살펴보면 여기에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 이렇게 되겠지 얘도.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얘는
요거를 요 규칙에 따라서 전개를 해보면 F의 1 플러스 F의 H 마이너스에 2라고 H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니까 마이너스 4H 빼기 F의 1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게 H로 나오죠. 요놈 없어질 거고요. 얘 역시 요놈이랑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먼저 튀어나올 거고요. 이렇게 발굴은 나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에 따라서 이 값 자체만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 값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요 놈은 플러스 2 값을 가집니다. 이해됩니까? 네, 요게 사실상 여기서 나오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왜 어렵냐면 정의를 활용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잘 기억을 못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기억을 자기 혼자서 이런 식을 만들어내는 게 어색해야 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만들어내는 게 어려워서 이 1번이 제일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됐어? 그래서 정의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 집에 가서. 나머지 단순 계산하는 게 오히려 더 쉽다. 자, 그러면 더 쉬운 거 하러 갑시다. 필살기 2번. 요걸 구하라. fx를 줄 테니 f'2를 구하라. 과거 같으면 얘를 좀 전에 봤던 그 정의를 활용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식이 복잡해집니다. 4제곱을 풀어야 되고 제곱을 풀어야 되고 미쳐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전에 그걸 배웠다. 얘의 미분값의 규칙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 숫자 내려오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 숫자 내려오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해됩니까? 이 숫자는 2, 요거는 0. 이해되시죠? 거기다 이제 다 뭐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만 집어넣으면 돼요. 따라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에 플러스 10에 플러스 2가 돼서 8입니다 라고 그냥 단순 숫자 계산만 하면 됩니다. 엄청 간단해지는 거죠. 이해될까요? 이해돼 안 돼? 되죠? 두 번째 거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구한 미분값은 그래프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슨 값에 해당한다고? 그 점에서 그 x값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한다. 기억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런 함수래요. 2차 함수죠. 이거 위의 점이 있는데 걔가 1,0래요. 1 집어넣으면 0 나오죠. 이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어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말 뜻은 뭐를 구하라는 겁니까? 나한테 이 x 값일 때의 미분계수 값을 구하라는 거죠. 즉 f 프라임 2를 구하시오. 와 똑같은 말이죠.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돼? x값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자, 따라서 얘 미분치면 됩니다. 아주 심플한 계산이에요. 얼마야? 4x 마이너스 4.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때 f 프라임 1값이라는 것은 1이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겠죠. 그러시면 돼요. 심플한 얘기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그 다음 필수의 4번은 다시 정의로 갔습니다. fx가 x세제곱 플러스 x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앞단원에서 배웠던 이 값 미분계수 처음 했을 때
얘를 계산하시오 이랬어요. 자, 요거는 바로 직전에 설 연휴 들어가기 직전에 배웠던 거죠. 요거 뭐예요?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이거 간단하게 계산하면 뭐라 그랬어? h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h. 그러니까 분자에 2h가 있고 분모에 h가 있으니까 약분 그냥 얘가 뭐다? 2 곱하기 f 프라임 요 숫자 2에 해당하는 거다. 기억나나요? 했던 거? 바로 직전에 설 연휴 직전에 했던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나한테 원하는 게 이거 이 값이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따라서 나는 f 프라임 x를 구할 수 있으니까 f 프라임 x를 구하면 3x 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거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f 프라임 2라는 값은 13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 값은 26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 이거. 하나 더 해볼까? 얘도 구하나. 필수해야 돼. 4-2번. 요거 별표. 아주 전형적인 이 단원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응용 문제입니다. 자, 과거에 이 문제를 풀려고 했으면 내가 뭘 했어야 되는지 먼저 설명해 줄게요. x가 1을 가니까 분모가 0으로 갑니다. x에다 1을 집어넣어서 분자도 봤더니 0분의 0꼴이에요. 극한값 계산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0분의 0꼴을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인수분해라는 게 필요했어요. 문제는 내가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했어야 되느냐? 조립제법을 썼어야 돼요. 9차부터 시작해서 1, 그 다음에 8차, 7차, 6, 5, 4, 3, 그 다음에 2차에 1이 있고 0, 다시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를 조립제법을 써서 인수분해를 해야만 했었어요. 이해됩니까? 이거 인수분해를 하려면 조립제법 써야 되는 거고 앞에 붙어있는 계수를 조립제법을 활용하려면 이렇게 쭉 늘어뜨렸었는데 차수가 무지막지하게 크다 이거야. 할 수는 있는데 되게 번거롭다. 이해됩니까? 이거 극한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얘를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우리가 방금 배운 도함수라는 걸 활용하면 얘가 의외로 심플하게 풀린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대부분의 경우 상수항 바로 앞에까지를 여기를 묶어서 내 마음속에서 fx라고 생각을 해봐. fx라 생각을 해봐. 상상을 해봐. 상상을 해봐. 얘를 fx라고. 그리고 나서 요 놈이 f에 내가 상상한 fx의 1값인지만 요 1에 해당하는 값인지만 체크해. 요걸 fx라고 생각하면 요거 이 값이 어떻게 돼요? f의 1에 해당하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시 이런 극한값 계산에서 0분의 0꼴인데 차수가 너무 커서 조립제법 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애들이 등장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도함수를 한번 활용해 보자 이거야. 어떻게 활용하느냐? 상수항 바로 앞에 것까지만 fx라고 상상을 해보자 이거야. 그랬을 때 이 상수항 값이 f의 1에 해당하는 값인지만 체크해 보면 돼. f의 1에 해당하는 값이다 라고 하면 이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 식은 fx고 이 식은 f의 1이 된다는 거고 여기가 x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거기에 리미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다. 얘를 이렇게 볼 수 있다. 제가 또 그 뭐야? 핸드폰에 2개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 뭐의 정의야? f 프라임 1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 값 전체가. 내가 그랬잖아. 미분계수는 어차피 극한 값이야. 극한 계산이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극한도 미분계수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단 말이야. 똑같은 극한이니까. 얘의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쉬워지지.
이제부터 쉽지. 왜? fx를 내 마음대로 x 9제곱 더하기 x 제곱이라고 만들었으니까 f'x도 금방 구할 수 있죠. 9x 8제곱에 플러스 2x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f'1이라고 했으니까 f'1은 얼마예요? 11인 거죠. 이 값이 얘인 거예요. 이 극한값이 11인 거죠. 이 조립제법을 다 해서 인수분해까지 다 하고 나면 11이라는 값이 나올 거다 이거지. 내 말 이해돼? 현재 이해돼? 요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만약에 저 앞에 있는 함수의 극한에서도 차수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크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도함수를 배웠으니까 도함수의 기법을 끌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간단하게 써먹을 수 있다 이거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구별이 안 가요. 구별이 안 가고 시험 문제 만약에 중간고사인데 맨 앞에 나오죠. 이거 여기까지 중간고사 시험법이죠.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접선의 방정식까지가 일반적으로 중간고사법이라고. 그러면 함수의 극한하고 도함수하고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다 섞여서 25문제 안에. 그러면 맨 첫 장은 여러분들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당연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함수의 극한부터 차례대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맨 앞장에 만약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고집들이 세가지고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니까 응용이라고는 1도 없는 거야. 그런 애들이. 나는 전체를 다 배워봤잖아. 전체를 다 배웠으면 아무리 극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미 도함수를 배웠으면 끌고 와서 나 나름대로 간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응용력이 빵인 거죠. 빵. 이걸 굳이 조립제법 풀고 앉아있어요. 시간 다 버리면서. 내 말 이해됩니까? 요령은 되게 간단해요. 상상 앞에 거까지만 fx라고 내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뭘 점검하면 돼요? 요 숫자 2가 요거에 요 x 값에 해당하는 함수 값인지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 이 형태로 바뀝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도함수의 정의예요. 미분계수 정의라고. 나는 미분이 훨씬 더 쉽잖아. 어차피 미분도 극한값 계산인데 못하나 어렵게 가. 쉬운 길을 놔두고. 가끔 가다가 애들 질문할 때 그런 거 들은 적이 있어요. 특히 여기서 많이 그들 그러는데 시험 치기 전에 전체 범위를 다 가르쳐 주거든. 전 범위를 다 가르쳐 줘. 그런데 머릿속에서 단원을 구분하는 거를 되게 철저히 하는 애들이 있어. 철저히 해. 그래서 나는 적분도 다 배웠어. 적분까지도 이미 다 배운 아이가 꼭 그 단원에 맞게 풀려고 이상하게 고집 피우는 경우가 있어요. 힘든 길을 꿋꿋하게 가죠. 그럴 필요 없다 이거. 다 배웠으면 뒤에 거를 끌고 와가지고 앞에 거를 쉽게 푸는 것도 있어야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4-2번은 꼭 잘 기억해라. 마찬가지입니다. 5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fx가 이렇게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 함수 계산식이 다르대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한테 뭘 힌트 줬냐면 미분이 가능하다고 힌트 줬어요. 미분이 가능하다면 A하고 B는 도대체 얼마일까?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될 건 뭐냐면 미분이 가능해?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연속도 되겠네? 이것도 떠올라야 되죠. 오늘 첫 시간 연속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이거 충분 조건이 그 필요 조건이잖아. 아까 배웠던 연속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 미분 가능하면 또 고지고대로 이렇게 한다. x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면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 분의
F의 1 플러스 H와 F의 1을 계산할 거고 이걸 계산하고 미분이 가능하다 했으니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지식하게 이걸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계산이든 이 계산이든 딱 이걸 쉽게 하고자 한 게 뭐예요? F 프라임 X 계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쉽게 하려고 만든 게 얘 아닙니까? 일반화시켜서 여기까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고지식하게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야. 이를 기준으로 해서 못하러 이렇게 하라고. 이거 하는 학생들은 여기는 이제 fx를 이걸로 집어넣어. 1보다 큰 거니까 여기에 ax 제곱 플러스 bx 넣고 여기다가 x 세제곱 집어넣어서 계산한다고. 얘는 0보다 작으니까 고지식하게. 할 필요 없어. 이거 쉽게 하려고 만든 게 얘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이 범위에서 f 프라임 x 구하고 이 범위에서 f 프라임 x 구해서 여기 각각에서 f 프라임 1 계산하고 여기서 f 프라임 1 계산하면 끝이야. 이거 두 개 같다라고 보면 된다고. 왜? 이거 계산한 게 얘라니까. 얘가 얘 계산한 거라고. 얘는 얘 계산한 거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쉽게 가자고. 어렵게 가지 말고. 그래서 첫 번째 x 이퀄 1에서 연속이다 써먹자. 연속이라는 거 써먹으면 얘 함수값하고 얘 극한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여긴 극한 나오는 데고 여긴 함수 나오는 데잖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극한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다음 함수일 경우 함수값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a 플러스 b와 1이 같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x 이퀄 1에서 미분이 가능할 것이다. 이거 하라는 거야. 그러면 x값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미분 치면 2a 플러스 b예요. 아니다. 2a x 얘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계산한 f 프라임 1은 뭐야? 2a 플러스 b지. 여기 2a 플러스 b야. 얘와 뭐와 똑같아? 여기서 미분친 거, 얘 미분친 거 3x 제곱일 거란 말이야. 거기다가 1 집어넣은 건 3이지. 얘가 3이랑 똑같다고. 이 두 개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럼 a하고 b의 연립식이니까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a 플러스 b가 1이다. 두 개 빼면 a는 2고 b는 a가 2면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쉽게 구하라. 내 말 이해됐어? 원칙은 이게 맞아.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 근데 못하면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이걸 줄여놓은 게 있는데.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원칙은 이게 맞긴 해요. 그리고 이거 원칙대로 풀어야 되는 아주 민감한 문제도 있긴 있어요. 그건 뭐겠어? 다항함수가 아닐 때지. 얘는 다항함수라서 내가 마음 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다항함수가 아니면 원칙대로 돌아가야지. 원칙대로 돌아갈 때 이제 하도 원칙적인 거를 안 쓰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경우는 있죠. 하도 오랜만에 써서. 자, 그다음 이거 뭐에다 써먹을 수 있느냐? 되게 이게 시간이 다 지난. 그러니까 선행을 한 애들이 좀 편한 게 있어. 선행. 이거 뭐에다 써먹느냐? 고1 때 나온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도 미분을 활용하면 기깔나게 쉽게 풀려요. 미분을 활용하면 아주 쉽게 풀립니다. 그거 이제 예를 줘. 근데 시간 다 지났죠? 우리 시험 다 오고 나머지 정리 때 다 틀려서 성적 조지고 나머지 정리하고 한 등씩 더 조졌을 거 아니에요. 이거 미분만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쉽게 구할 수도 있었다. 이게 몇 번이에요? 필수예제 몇 번입니까? 6번. 다항식
x 6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플러스 b가 얘가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때 a-b를 구하라. 이렇게 됐어. 일단 시작은 고등학교 1학년 때랑 똑같이 합니다. 항등식 개념으로. 얘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빵이다 이 뜻이니까 x 6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플러스 b는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있긴 있고 나머지가 하나도 없다. 이거 항등식이에요. 이거 과거에 어떻게 썼냐면 여기다가 그럼 똑같이 1씩 집어넣는다.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는다. 1을 대입한다. 그럼 여기가 0이 되니까 왼쪽 식도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1 대입하면 이렇게 됐었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1학년들은 뭘 했냐면 b를 a로 바꿨습니다. b는 그러면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래서 x 6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 여기까지 콜. 그렇게 해서 얘랑 얘랑 엮어 하나로 묶고 얘랑 얘랑 묶어서 인수분해 했었죠. 인수분해 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이 짓을 했었죠. 이렇게 했었다고. x 6제곱 빼기 1 이거 하나로 묶고 여기 a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로 묶었다고. 그리고 이게 좀 전에 봤던 이게 6제곱 6제곱 합차잖아. 그럼 얘랑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x 몇 제곱이야? 5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고. 요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고. 거기에 다시 a에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여기도 x-1 있고 여기도 x-1 있으니까 x-1로 다시 묶지. 그래서 a를 구해. 연락 어렵게 고1은. 근데 이거 안 한다고 이제. 이렇게 안 한다고.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미분을 배웠잖아. 자, 미분인데 이식과 이식은 뭐예요? 말 그대로 항등식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놈이에요. 옷만 바꿔 입었지 그냥 같은 애예요. 이해됐어요? 따라서 왼쪽 식과 오른쪽 식에 단순히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는 정도가 아니라 별놈의 짓을 다 해도 두 식은 항상 똑같아야 되죠. 애초에 같은 놈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아니 그냥 얘랑 같은 놈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미분 치면 여기도 미분 쳐주면 두 미분 값도 똑같아야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해돼요? 나중에 적분을 하더라도 여기 적분해주면 여기도 적분해주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애초에 같은 놈이니까. 그래서 양쪽을 미분을 쳐봅니다. 그러면 간단해져요. 얘 어떻게 됩니까? 6x 5제곱 더하기 3ax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돼? 요놈 미분 쳐볼까요? 그 요 뭐 곱셈의 미분이잖아.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2에 x-1에 속미분 1 거기에 다시 qx 곱해주고 더하기 q 프라임 x에 앞에 거 곱해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 두 식이 또 같은 식이라고. 이때 여기도 x-1이 있고 여기도 x-1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qx를 몰라도 나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x에다 2를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 6 플러스 3a고요. 콜? 여기다 1 대입하면 0입니다. 여기다가 1 대입해도 0이에요. 근데 이 값이 0이에요. 엄청 심플해져요. 이딴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무식한 짓을. 따라서 a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예요. 그럼 b는 좀 전에 봤잖아요. 얼마? 1이겠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삽질하고 있을 때 고2는 똑같은 문제를 엄청 심플하게 풀 수도 있다. 좀만 일찍 가르쳐 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으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거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 엄청 들였는데 그 삽질을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을 뭔가 하나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던 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 이거야. 내 말 이해될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접선의 기울기도 되게 어렵게 찾았던 거 기억나요? 기억 하나도 안 나는구나. 너희들 도대체 뭔 문제를 풀었는지. 가령 예를 들면 니네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이런 거 했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제일 대표적인 게 x제곱이었어요. x제곱에서 가령 1,1이라는 점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구하라.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거 많이 했다고.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 알아? 기억나? 이렇게 했지. 1,1을 지나긴 하는데 내가 기울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직선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y는 m에 x-1에 플러스 1로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x제곱이래요. 그런데 얘와 얘가 한 점에서 접했대요. 따라서 얘랑 같습니다 해놓고 판별식이 0 때렸다고. 판별식 0. 기억나니? 되게 빡시게 구했어. 근데 지금은 이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아니 기울기만 모르잖아. 근데 이 기울기가 뭐야? 얘가 f'1이야. 우리 좀 전에 배운 x값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라고. 내가 얘를 미분을 못 쳐? 미분 치면 어떻게 돼? 2x잖아. 그럼 f'1은 얼마겠어? 2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 2에 x-1 플러스 1이니까 2x 플러스 1이야. 되게 쉽게 나온다고. 고1 때 삽질한 게 미분 하나 배우면 엄청 쉬워진다고. 니네는 이게 기억이 안 나지 지금.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지금 그래서 얘가 감동이 없지. 내가 이거를 6개월만 일찍 배웠으면 1학년 2학기 직설반지가 언제 나오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훨씬 더 잘 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돼요. 그때는 진짜 힘들게 구했으니까 판별식까지 써가면서. 이 미분 치면 엄청 간단한 거라고. 그래서 각 학교에 보면 한 5명에서 10명 정도 그 점수 됐다 높은 애들 있죠. 넘사벽인 애들. 그런 애들 대부분 뭐 하다 온 애들이야. 얘 고등학교에. 너 학교 어디야? 이제 수성고 갈것 같아. 아, 너 예비고야? 그럼 너한테 치트키를 가르쳐준 거야? 수성. 그 다음에 또 너는? 저 수성이. 너 수성? 너는 2학년 올라간 애야? 네. 수성고에서 나 동원고에 보면은 넘사인 애들이 있어. 그냥 1등급 맨날 가져가는 애들. 그치? 걔들 뭐 하다 온 애들이야? 고3 뭐다 되고 그러니까 걔네가 왜 고3 걸 다 떼고 와? 중학교 때. 더 쉽게 풀려. 어? 더 쉽게 풀려. 에이 뭔 소리야. 걔네 과거 치려고 준비하던 애들이야. 이 동네 학교에서 1등부터 5등까지 수학 성적 가져가는 애들이 대부분의 출신이 뭐냐면 과거 준비하다가 중간에 바꾼 애들이야. 내신 따겠다고 일부러 저장한 애들이라고. 과거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과거 가려니까 중3 때까지 미적분까지 떼고 오지. 기하는 안 해도. 기하까지 하잖아? 그럼 더 쉬워져. 모든 문제가. 문제가 다르게 푼다고. 고등학교 1학년처럼 풀지 않는다고. 뒤로 가면 점점 더 쉬운 해결 방법들이 나오는 거야. 단지 문제는 그냥 고3을 오래 한 선생님들이 고2를 가르칠 때 되게 힘든 부분이 나도 여기 와서 되게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 고3만 계속 하잖아? 그럼 고등학교 1학년이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의 풀이를 다시 배워야 되는 거야. 다시 책 찾아보면서 다시 이 기억을 다시 이제 되살려야 되지. 아, 고등학교 1학년은 이렇게 풀었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아. 니네가 초등학생 가르치려고 해봐. 어렵다? 생각보다 어려워. 니네는 다 알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거를 초등학생은 풀어야 되잖아요. 니네가 초등학교 그 사촌이나 요번에 명절에 만났었던 사촌이나 조카들 초등학생이라고 치면 그거 가르쳐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되게 빡세요. 이해돼요? 쉽게 얘기해서 니네 잘 봐라. 이게 되게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했던 문제인데 닭장에 닭이 5마리가 있대요. 5마리가 있어요. 얘네들의 다리의 개수는 전체 몇 개일까요? 이게 주관식이었어. 다리가 10개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를
2 곱하기 5라고 써서 10이라고 쓴 것만 정답이야. 5 곱하기 2라고 쓰는 순간 이거는 틀린 답이야. 왠 줄 알아? 이거를 시험 치는 초등학교 2학년에는 곱셈만 배웠지 곱셈의 교환 법칙을 배운 적이 없어. 얘랑 같다는 걸 배운 적이 없다고 걔네들은. 그래서 반드시 닭의 다리 개수인 2개와 그 닭이 5마리가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야. 순서를. 닭 한 마리당 다리 개수 곱하기 닭의 마리수. 그래서 2 곱하기 5 이꼴 10 이렇게 써야 정답이야. 이게 인터넷에 올라왔었어. 아버지가 답답해가지고 이게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썼는데 이거 왜 틀린 답이냐? 다 똑같지 않냐? 2 곱하기 5나 5 곱하기 2나.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등장했지. 틀린 겁니다. 왜냐? 걔네들은 교환 법칙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한 방에 클리어. 네. 그러니까 각 학년마다 특징이 있어요. 교환 법칙 모르는 애예요. 초등학교 2학년. 이제 구구단 배운 애라고. 그 구구단을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2 곱하기 5만 정답인 거예요. 마찬가지 이거 고1은 이렇게 삽질해가면서 푼다고. 이거 판별식이 0이다. 삽질까지 아니야. 판별식이 0인 건 되게 중요한 거긴 해. 근데 너무 복잡한, 그러니까 너무 심플한 문제를 너무 돌아가면서 풀잖아. 삥 돌아서 푼 거잖아. 그냥 미분만 하면 간단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애들이 되게 자주 등장합니다. 항등식에서도 선제는 좋겠네. 항등식에서 미분 치면 그냥 되게 심플하게 풀는 애들이 두드룩해. 아직 미분을 안 배운 애들이 힘들게 푸는 거야. 인수분해 해가면서. 그래서 각 학교에 과거 준비하다가 일반고로 전향한 애들 때문에 내신 따기가 빡센 거예요. 걔들은 끝까지 미적분까지 다 배웠으니까. 과거 관련. 그러니까 더 쉬운 방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어요? 게다가 기하까지 보통 하거든요. 과거 준비하면. 빡시죠. 기하까지 알면 훨씬 더 손쉽게 풀리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니네 아직 안 배웠어요? 원방 있죠? 여기서 뭐 특정한 한 점을 찢어봐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해줍니다. 뭐 가령 얘는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4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치면 여기 한 점을 주기가 뭐 어려운가? 뭐 루트 2, 루트 2다. 그럼 이제 빡친 거야.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은 어떻게 풀었어? y는 기울기 여전히 모르니까 x-루트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직방 하나 만들어 놓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이게 수직인데 거리가 반지름이 2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풀었지? 기억나지? 기억나 안 나? 기억나지? 근데 미적분 배우면 이걸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얘를 미분칠 수 있거든. 얘 미분치면 어떻게 되냐면 2x 플러스 2y dx분의 dy 이꼴 제곱 이렇게 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얘인데 dx분의 dy 값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마이너스의 y분의 x가 돼. 그래서 x 값이 루트 2니까 여기서 루트 2니까 루트 2고 y 값도 루트 2고 거기 앞에 마이너스 붙어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미적분에 나와. 음함수의 미분법.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미적분까지 배우면 중심에서부터 원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 뭐 d는 어쩌고저쩌고 이 계산 과정이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 돼요? 무슨 말인지. 게다가 기하 벡터를 배웠다? 이게 수직이잖아. 이게 법선 벡터거든. 요 직선하고 얘하고 서로 법선의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이 법선 벡터가 이렇게 기울기 일자리 굉장히 간단한 법선 벡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방법의 선택권이 굉장히 늘어나요. 미리 배워두면 손쉽게 풀죠. 남보다. 그런 게 있어요.
뭐 아무튼 우리는 지금 나가는 거라도 빨리빨리 잘 나가자. 오케이? 이해됩니까? 자 마지막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머지 정리 하나 더 할까 말까? 이건 그냥 니네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건 맡겨볼게. 이거 뭐 똑같은 문제인데. 자, 나머지 형이 이거 6-2번 풀려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 내가 3차로 나눴어. 나머지는 차수가 어떻게 돼? 하나라도 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2차가 되는 거야.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가 되는 거고. 이해됐어? 따라서 얘가 잡으라는 AX, RX 얘를 차수가 하나 낮은 거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것만 알면 똑같은 문제예요. 6-1번하고 6-2번은 그냥 똑같은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나누는 차수보다는 한 차수가 낮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머지니까. 그것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문제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한테 내가 오늘은 진도상 필수 예제를 하나씩만 풀어줬어요. 그쵸? 나머지 한 개 있죠? 안 푸는 거. 어차피 계산이 똑같은 거라서 안 풀었어요. 그거를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한번 빨리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다음 언제죠?